하투 두 번째 소식인데 서울시 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TBS 에,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뭔가를 조치를 할 것이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예산 삭감으로 타답을 한 것 같아요. 보복 예산을 삭감, 뭐 했던 정치 예산, 뭐 편파 예산,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의회로 예산이 넘어왔는데요. 좀 심도 있게 면밀히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삭감한다면 대환영이죠. 오세훈 시장님께서 아마 TBS 업무 보고도 지금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을 한번 초대 좀 하셔서 대화 좀 나눠보시죠. 저희는 인터뷰 요청을 네. 일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바쁘셔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애로가 많으니까요. 자, TBS 라디오 예산 삭감, 어떤 부분이 삭감된다라고 예고될까요? 함께 보시죠. 123억 예산 삭감에 라디오 본부 배정된 예산 96.1%가 삭감이 된다라고 보도되고 있고요. TBS 라디오 본부 예산 중 FM 방송 제작 운영비가 39억에서 1억 5,292만 원 삭감이 됩니다. 김어준에게 지급될 출연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중앙일보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TBS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이 된 김어준 씨의 발언을 두고 TBS 대표가 두둔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나 CNN은 선거철 되면 공개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고 한다. 사적 영역에서 한 발언을 공적인 지지로 볼 수 있느냐. 이재명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라는 시각도 있다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저널리즘에서 이강택 대표 못지않게 오래 기자 생활한 이재명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 기자 의견이 궁금한데요, 저는. 저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뉴욕타임즈는 뉴욕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CNN은 애틀랜타시에 본사가 있는데 애틀랜타시로부터 지원받지 않죠. 그러니 그 CNN과 뉴욕타임즈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TBS는 올해만 375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진행자가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죠. 사적으로 공개를 지지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TBS에서 만약에 다 어떤 지지자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고 그러면 그거 사실 TBS에서 용납하겠습니까? 그 사실은 굉장히 TBS 스스로가 정파적이고 편파적이라는 걸 인정한 꼴이 되는 거죠. 사장 얘기를 그대로 듣자면. 저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TBS가 물론 지금 조금 전에 예산 삭감도 받지만 아니 만약에 저게 96% 삭감해서도 운영이 된다면 정말로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고 저게 아니라면 거의 뭐 시위라는 거죠. 예산 삭감 시위라는 건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재단을 새로 편성해서 어떤 독립방송으로서 새로 이렇게 새 출발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 그런 점에서 TBS도 먼저 이렇게 스스로 자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삭감 발언이 나온 다음 날 김어준 씨가 생방송에 지각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지각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교롭게 이 123억 삭감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20분을 생방송에 지각을 해서 청취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하차했나 잘랐냐 잘린 거냐 음모냐 왜 이렇게 얘기한 거냐 청취자들에게 다양한 반응도 났다고 하는데 정익준 변호사님 또 공교롭게 123억 삭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또 생방송에 20분을 개인적인 일로 지각을 하면은 조금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는 저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하죠. 그러니까 지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저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좀 속이 안 좋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 씨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인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한 오해를 해소하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진행자로서 마땅한 도리 아닌가 싶고 그다음 저는 그 김어준 씨 그 유튜브 방송 제가 들어봤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판사가 업무 시간 끝난 다음에 변호사 역할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람이니까 굳이 저런 이야기를 안 해도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는가 사실 그 부분도 좀 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익준 변호사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